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이입니다. 오늘은 발표를 조금 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도 있고 전교생 앞에서 하는 이야기대회에서 1등을 한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연습을 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방법들을 팁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팁은요, 대본은 단어로입니다. 우리가 발표 주제를 정하거나 발표 주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본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대본을 줄글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면 첫째 뭐뭐이고 둘째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본을 주로 작성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줄글로 대본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대본을 확실히 외워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머리가 백지가 되어서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준비를 할 때 대본에 핵심 단어, 그러니까 키워드만 적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강아지는 귀엽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강아지가 귀여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1번 제주, 장기, 괄호 열고 손, 앉아, 일어서, 빙그르르. 둘째 생김새, 초롱초롱한 눈, 촉촉한 코, 복슬복슬한 털, 긴 다리. 이렇게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핵심 내용들만 읊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두 대본을 비교해보시면 똑같이 핵심 키워드는 들어가 있지만 후자에 쓴 대본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과 같이 짜잘짜잘한 단어들까지는 모두 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확실히 대본을 다 써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핵심 키워드 그리고 기승전결,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숙지하기 위해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서론은 임팩트 있게입니다. 재밌는 발표, 인상적인 발표라고 하면 저는 절반 이상은 서론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 서론에서 우리가 보통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귀엽다라는 주제로 똑같이 말을 해볼게요. 1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학과 예이입니다.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저희 강아지의 귀여움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강아지 이름은 성탄인데요. 이렇게 하는 발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강영욱이 인정한 대한민국 4대 귀여운 강아지 성탄을 아시나요? 라던가 성스러운 외모에 탄산수보다 상큼한 성탄. 성탄은 바로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인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 어떤 게 조금 더 재밌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전자의 진지함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자유발표라던가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발표라면 후자를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각인이 오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에 질문을 던지거나 명언 혹은 드라마 대사 혹은 유명 연예인의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성스러운 외모에 탄산수보다 상큼한 성탄이라고 했던 것처럼 N행시를 하신다거나 혹은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서론을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선은 사이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듣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긴장이 된다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시선을 사이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사이에라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미간이나 이마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하다가 너무 긴장이 된다고 대본만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발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발표는 듣는 사람 모두가 발표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이 아니더라도 눈 높이의 허공, 사이, 미간 이런 데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셔서 이렇게 정자세로 앞만 보고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발표 연습을 할 때 7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좌, 우, 앞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제스처라던가 내가 말하는 말들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했던 발표 기억나시나요? 그때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은 잘했는지 잘 기억나시죠? 근데 혹시 내 전에 했던 발표의 사람이 어떤 주제로 어떤 실수를 했고 얼마큼 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은 내 뒤에 사람이 어떤 주제로 발표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시나요? 기억이 잘 나시는 분들은 정말 경청의 자세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우리는 내 전 사람이 발표할 때는 머릿속으로 내가 썼던 대본, 내가 했던 연습들을 생각하기 바쁘고 끝나고 나면 끝났다라는 안도감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표를 할 때 내 뒷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대본을 외우고 있을 거며 끝난 사람들은 끝났다. 나 오늘 밥 뭐 먹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연습했던 90%라도 해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자신의 발표, 그리고 자신의 말실수에 더 관심을 가지지 상대방이 어디서 말이 꼬였고 어떻게 말실수를 했는지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했던 만큼만 발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4가지 팁이 끝났는데요. 사실 발표는 여러분 타고났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발표를 해야 한다면 쟨 타고났으니까 잘하지, 쟨 타고났으니까 잘하지, 쟨 타고났으니까 저렇게 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을 나로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저번에 했던 발표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자연스러우면 그게 성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팁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발표를 준비하시거나 연습을 하실 때 쟤는 원래 잘하니까 쟤한텐 못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했던 발표보다 이만큼 더 잘할 거야 라는 목표를 삼으시면 발표를 하는 원동력이라던가 자신감,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발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몸 조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